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영현입니다. 센터에서 많이 멤분들도 계시고 뒤에 빅 리더님들은 들어오면서 제가 인사드렸는데요. 여기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또 뭐 이렇게 인스타에서 늘 이렇게 좀 낯익게 이렇게 뵌 분들이 있어서 어색하지만은 않아서 마음이 조금 편안은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낀 아메이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육각형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 왜 육각형 인간이라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외모, 성격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학벌도 좋고 스펙, 직업도 좋고 집안까지 좋아서 거의 뭐 완벽하다 그런 대명사가 육각형이었는데 저는 아메이를 보면 이제 육각형이라는 그 말이 참 맞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아메이를 처음에는 여기 경제자산, 돈을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게 돈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성공 방식이거든요, 사회에서. 그래서 일단 먼저 돈을 해결하고 돈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안 써도 되면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으로 이제 뭘 한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혹시 돈 벌다가 너무 무리해서 건강을 대개 경우 이렇게 좀 잘 안 돌봐서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은 벌었는데 건강이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건강을 케어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돈이 해결이 되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관계 이런 거 많이 형성하고 그래서 무슨 모임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다 따로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아메이는 제가 아메이를 그냥 돈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지금 여기 육각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걱정 안 하고 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사회적인 기여도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회들도 저에게 많이 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나이를 먹어가면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못생겨지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못생겨진대요. 그래서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로. 근데 아메이를 하는 우리 큰 리더님들 이렇게 뵈면 시간이 지나도 되게 매력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아메이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좋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내 편인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아메이만 하고 났다니까 시간이 지나는 게 그렇게 너무 걱정스럽거나 두렵거나 뭐 이러지 않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불리해지잖아요. 수입도 점점 줄어들고 건강 좀 나빠지고 주변에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막 가면서 이제 인간관계도 정리가 된다. 정리하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리해지는 게 자연 현상인데 저는 아메이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특별하게 내가 뭐 이렇게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아질 거고 건강도 지금 아메이가 주는 여러 가지 건강 솔루션들이 워낙에 지금 뭐 탁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건강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되게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어디 없어서 제가 시계가 없죠. 핸드폰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네.
저는 이제 이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뭘 했냐면 IT 사업을 했었거든요. IT 사업을 왜 했냐? 그러면 저는 물론 공대를 이제 가긴 갔었는데 공대하고 참 안 맞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선택을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잘못해서 이과를 선택했고 그때는 이제 그 계열을 바꾸면 한 30점 정도의 아마 그 페널티 비슷해갖고 뭐 도저히 그거는 바꿀 수가 없었고 근데 그냥 아버지가 권유해 주시는 대로 내가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제가 수학을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공대 나오면 취직이 잘 된다. 뭐 그거 갖고 그냥 공대 가려면 이과를 가야 되니까 이과를 가라. 그리고 아버지 말씀 듣고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완전히 뭐 생각도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과를 갔고 적성에 너무 안 맞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그냥 그 길 따라서 계속 간 거죠.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되게 꼬이는 걸 그때 좀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어쨌든 공대를 나왔고 미래를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거 대학교 다닐 때 고민하잖아요. 우연히 이제 이 책을 하나 알게 됐죠. 미래 쇼크, 그 다음에 뭐 권력 이동, 제3의 물결. 그러니까 제3의 물결 제가 뭐 읽고 싶어서 책을 좋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과제로 그냥 교수님이 저거 이제 제가 무슨 그 교양 경제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걸 한번 해라고 해서 저걸 이제 했는데 그 되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제3의 물결 이렇게 뭐 새로운 물결이 온다, 구조가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저렇게 바뀌는구나 미래가. 군대 가기 전에 읽고 과제를 냈는데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80년대 한 말쯤 돼서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저 책이 생각나서 저 책을 좀 나머지 읽어봤어요. 그래서 미래 쇼크라는 책도 그때 있었고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그때 막 나왔었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내린 게 지식 정보하고 권력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온 것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도 사실 이 책을 저는 한 5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고민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서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오고 그러면 IT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IT 쪽 일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일찍 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메이를 하게 됐죠. 제가 가장 크게 했던 건 뭐냐면 IT 비즈니스가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이게 나중에 내 미래에 좀 책임을 져줄 거다. 그래서 직장생활 한 2년 정도 짧게 하고 2년, 그러니까 20대 후반쯤에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애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제가 뭐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T 사업을 하다가 아메이를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서 제가 맨 처음에 아메이 한다고 했을 때 너는 그 비전 있는 자기 사업을 그것도 특히 IT 분야의 일을 하면서 제가 94년쯤에 회사를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 들어오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막 나오면서 인터넷 혁명 비슷해요. 그래서 전 모든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그 책을 좀 미리 읽고 미래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를 나름 그래도 예감을 하고 일찍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막 비즈니스가 잘 됐죠. 시대 흐름을 잘 탔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도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비즈니스를 네 사업을 하면서 왜 아메이를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알았죠. 더 비전 있는 일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두 개 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IT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훨씬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빈 토플러 책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요. IT 그 다음에 이런 아메이 같은 이런 프로슈머 개념이 그때 이제 저기서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제가 봤을 때 아메이가 괜찮다 이런 느낌이 확 왔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하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다녔는데 그 친구가 그냥 전형적인 연구원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IMF 딱 오면서 대기업을 다닌다는 게 더 이상 안전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제 친구도 거기서 부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 제 친구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대근 수석사장님 제 친구하고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조대근 선생님한테 사업을 전달받고 저에게 이제 제 친구가 저에게 사업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사업을 전달하고 그 친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리고 폴란드로 이민을 갔어요. 대우자동차 옛날에 그 폴란드에 인수한 트럭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출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동유럽이죠. 동유럽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자기는 우리 꿈 얘기 맨 처음에 많이 하잖아요. 꿈 얘기하면 자기 다이아몬드 때문에 폴란드가 살 거라고. 그래서 며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되고 폴란드로 이민을 갔어요. 폴란드 가고 저 같은 다원라인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속 빠지니까 저는 이제 조대근 사장님이 제 스폰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조대근 사장님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왜 IT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또 계속 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PPT가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아니네요. 다 가려지네요. 좀 살짝 곤란해지는 것 같은데 제 시나리오가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찍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라면 좀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일찍 은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왠지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너무 슬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러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40대 한 중반쯤 되면 그래도 일 안 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너무 순진했었죠. 40대 중반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졸업하고 한 20년쯤 지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다니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 선배들 보니까 답 나왔고 근데 개중 이제 그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내가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IT 회사를 선택을 했었고 소프트웨어 그걸 배워서 일찍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은퇴를 빨리 하고 있으면 돈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적인 독립이니까 바이오족이 앞에 두 가지가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들었고 제가 이제 뭐 이 말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근거 어적처럼 여기는 몇 가지 말들인데 한 두 번째쯤 들어가요. 항상 항심.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가 재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엠자가 한 얘기인데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뭔가 좀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윤리적으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그게 가능하지 재물이 유지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었죠. 뭐 이렇게 관리도 가르치고 때에 따라서 임금한테도 조언을 하고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항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뭔가 나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산 같은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어떤 연금 같은 소득 뭔가 있지 않으면 내가 파이어족이 되고 싶고 40대 중반 이후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게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항산이 무항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한때 욜로가 유행해갖고 그 인생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전세금 빼갖고 뭐 세계 일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항산이 없는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 세계 일주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막막한 거죠. 재산은 뭐 없어지고 그 마음이 유지가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돈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절실했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IT 사업 친구들보다 수익 훨씬 많았고 흐름을 잘 타서 3차 산업혁명을 잘 타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었고 괜찮지만 이게 항산은 안 되겠다. 수입이 좀 많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나를 40대 중반에 자유롭게 하지는 않겠다. 제가 사업하고 나서 한 7, 8년쯤 지났을 때 아메이를 밖에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까지는 그게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18년 해보면 알아요. 계속 이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입은 좀 늘어나는데 내가 40대 중반에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 이거는 딱 답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아메이. 평생 증가, 매달 상속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항산이더라고요. 아, 이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유롭고 싶은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로 사실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 의미에서 보면 저는 IT 사업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 아메이를 만나서 이 말이 딱 떠올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가 30대 한 중후반쯤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꿈꿨던 40대 중반쯤, 그때 제가 피는 파운더스 에메랄드였고 다이아몬드가 아닌데도 그래도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조금 깊어서 연수입이 한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 됐을 때 그 정도는 안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연수입이 1억 정도로 이렇게 거의 도달했을 때 제가 IT 사업을 접었죠.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계속 그 일을 하면 돈은 벌 수 있겠는데 병 생기겠더라고요. 그 느낌이 딱 와요.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접고 아메이만 하기로 했던 거예요. 40대 중반에 제가 하이어족이 된 거죠. 아메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 그냥 아메이가 내 직업이고, 그래서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항산 역할을 해주니까 제가 항심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파이어족으로 계속 지금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선택, 그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렇게 온대요. 세렌디피티. 뭐 저도 뭐 이렇게 알던 단어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저게 뜻밖의 발견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행운, 우연히 얻은 기회. 아메이는 대개 경우 이런 식으로 와요. 제가 막 열심히 찾고 막 추적하고 막 해갖고 이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게 이제 저도 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친구 얼마나 어려우면 또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할까. IMF 때 뭐 급여가 대우자동차가 급여가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연히 저도 이걸 막 찾아서 제가 열심히 막 무슨 뭘 알아보고 그래갖고 온 게 아니라 뜻밖의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게 그런 식으로 와요. 열심히 막 이렇게 알아서 와서 또 뭐 검토하고 막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서 갔다가 알게 되고. 제가 그걸 엘비 토플러 책도 뜻밖의 발견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그 책을 어디 가고 잘 찾아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거 갖고 정리해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알게. 그것도 뜻밖의 발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큰 성공은 이런 형태로 많이 온대요. 사람들은 그거를 기회인지 잘 모르죠. 이게 우리가 뭐 행운 이런 거를 럭키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게 럭키와 구분되는 말은 뭐냐면 럭키나 이런 거는 일시적이고 뒤끝이 그렇게 좋다고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세렌디피티는 뒤까지 계속 좋은 행운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메이가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렌디피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뜻밖의 행운 이런 걸 꿈꾼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책이 나와 있는 게 세렌디피티 코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렌디피티가 나한테 온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열려야 되고 많은 곳에서 만남과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운은 내가 마음대로 뭐 잡고 통제하고 나한테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지만 행운이 찾아올 환경은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활동의 폭을 넓혀야 되고 많은 곳에 가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활동의 폭이 평상시하고 조금 달랐다. 평상시 보내는 주말과 오늘이 좀 다른 곳에 내가 와서 보냈다. 이런 나의 인생에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저는 이거를 아메이를 딱 받아들이면서 아 이게 나한테 온 우연한 엄청난 그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메이는 이런 식으로 오니까 계속 이게 아메이 하면서도 일어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뭔가 좀 더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열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자세죠. 바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창문을 열어두어야 봄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창문을 뭐 열었는데 봄바람이 오늘은 없어. 그래서 창문을 닫았어. 봄바람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둬야지. 내가 봄바람을 원한다 그러면 창문은 계속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로 한데 우리 되게 마음을 잘 닫죠. 뭘 이렇게 좀 들어보라 그러면 싫어.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다 알아 됐어. 그리고 내가 창문을 다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내가 해물을 직접 뭐 이렇게 잡거나 통제할 수는 없어도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메이를 플랜 B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IT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혹시 이게 잘 안 됐을 때 대비하자는 측면이 훨씬 더 강했어요. 아메이가 비전은 크게 왔는데 그게 정말 내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줄 거라는 뭐 그렇게 100% 확신은 없었으니까 하나 두고 하자. 그거는 너무 저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선택이었으니까.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 B를 꺼내라. 옛날에 쓰던 말이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뭐 누가 내 취지를 옮겼냐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런 메시지야. 지금 있는 거 말고 너 계속 취지는 다른 것을 옮겨가니까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또 뭔가 마음속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엄청 줬었단 말이에요. 플랜 B의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은 플랜 B, 플랜 C, 뭐 플랜 D 요즘 그러니까 뭐 투잡 이건 기본이고 N잡이라는 얘기 뭐 너무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고 그렇게 뭐 그 플랜 B, 플랜 C, 뭐 플랜 D 근데 플랜 Z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플랜 Z는 뭐냐라면 나만의 구명 보트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도 뭐 태풍이나 아니면 무슨 사고에 의해서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엄청 잘 나가. 직장에서도 뭐 인정받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런데 그거 옛날만큼 안정적이거나 보장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양을 건너갈 때 구명보트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구명보트 같은 거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스페어 타이어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 이게 나의 그냥 마지막 지켜줄 보루야 이런 거 그렇게 있으면 사는 게 얼마나 자기는 편하겠어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대리인데 김 대리는 매일 막 상사가 얘기하면 쩔쩔매고 쩔줄 몰라 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 대리는 상사한테 할 말 다 하고 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똑같은 대리고 똑같은 상사를 모시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대리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빌딩이 하나 있어. 그 직장생활을 하는데 최후의 보루가 빌딩이 있으니까 뭐 잘라라 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막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직장 다니니까 얘가 성과가 더 좋아. 그래서 승진은 또 얘가 해. 이 대리가 해. 김 대리는 직장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수입이든 그게 하나의 직업이든 뭐든 하나로 사는 거는 진짜 너무 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명보트보다 훨씬 더 큰 진짜 내가 뭐 언제든지 기대서 쉴 수 있는 보루 역할을 하는 빌딩 정도 된다. 그럼 뭐든 하는 일이 즐겁지 않겠어요?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 A, 그게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걸요? 저도 제가 IT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아메이에서 소득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쪽에 스트레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끝이 좋은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선택을 할 때 시작이 좋은 선택보다는 끝이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비전인 거죠.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해피엔딩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도구를 선택해라. 제가 아메이를 이렇게 하고 알게 되고 여기 성공하신 지금 큰 리더분들의 그런 오디오나 이런 걸 들으니까 물론 성공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저에게는 다 해피엔딩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보상이다라는 그 뭐 스티브 잡스인가 얘기했죠. 꼭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그 중간 과정에서 저는 진짜 그 여정이 보상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메를 통해서 배우는 게 내 사업하는데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됐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그게 뭔가 큰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메이를 나와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러는 것 자체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기회는 없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은 선택했다는 걸 나중에 증명하면 되는 거죠. 뭐 내가 선택했는데 괜찮은 사업이야, 그 괜찮은 일이야 이거를 뭐 선택하는 순간 꼭 증명을 해야 되나요? 인정을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너가 한 선택이 정말 잘된 선택이라는 거를 누구나 인정을 해줄 수밖에 내가 증명을 해내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비난을 들었었지만 제가 결국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이게 맞았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선택을 지금은 당연히 존중해주고 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그 장표들에 좋은 말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가려져서 뭘 이렇게 알아볼 때 PNP로 접근하라. 이게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뭐 서비스 이런 게 맨 처음에 그걸 딱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 P는 파지티브예요. 먼저 긍정적인 걸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기회를 얻는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 그러면 제가 IT 사업을 했으니까 해마다 그런 정보나 새로운 것들을 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대만이 그 부품 소재 이런 게 IT 쪽으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 소재 박람회를 대만에서 항상 크게 해요. 봄에. 제가 이제 그걸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업계에 있는 몇 분 사장님들하고 같이 가요. 갔다가 올 때쯤 되면 저는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것 같고 뭐 브로셔 이런 거나 좀 하고 이런 기술이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보고 오는데 꼭 갔다 오면 진짜 돈 버는 사장님들은 거기서 아이템을 한 2가지, 3가지씩 이렇게 얻어와요. 난 똑같은 걸 봤는데 나는 왜 그런 거를 캐치를 못했을까?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데 오면 항상 뭔가 좋은 아이템을 잡아갖고 대박을 터뜨리는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런 걸 잘 그렇게 아이템을 잡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PNP라고 이렇게 쓰면서 항상 자기는 뭘 볼 때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본대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거티브적인 요소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또 있을까? 그래서 PNP 해서 P가 더 크다고 느껴지면 자기는 그거를 아이템으로 잡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N을 먼저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이렇게 자본이 많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게 뭐 없는 형편의 사업을 비즈니스 시작했고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엄청 뭐 자본이 금방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뭐든 조심했단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부정적인 게 저거는 아이템은 그럴듯한데 부정적으로는 저게 뭐 이렇게 범용적이지도 않고 연결하는데 프로토콜이나 이런 게 충돌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걸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긍정적으로 먼저 본 그 사장님은 항상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몇 가지 한번 똑같은 데 가서 보고 와도 아이템을 잡아가고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메이를 딱 볼 때도 아메이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서 싫어하지. 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봤으려면 긍정적인 요소가 상 붙였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훈련이 좀 돼 있어서 긍정적인 걸 먼저 봤죠. 뭘 해야 될 건가를 이렇게 할 때 긍정적인 걸 항상 보려고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게 너무 많죠.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본을 안 들여도 되는 거고, 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회원 가입만 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업종에 따라서는 인허가 다 받아야 되거든요. 뭐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인허가까지 안 받아도 뭐 무슨 뭐 판매 등록 신고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뭐 매장이 필요하면 매장도 얻어야 되고 인테리어 필요하면 인테리어.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장점이 너무 커. 그러니까 P가 완전히 크니까 그 다음에 오는 N이 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아메이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도 제가 그 대만에 똑같은 그런 박람회를 매해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은 뭘 선택을 했는데 나는 맨날 빈손으로 왔던 이유가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느껴요. 부정적인 거 N자가 더 크게 보이면 계속 N자죠. 부정적인 거죠. 그게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잘 안 하니까 부정적이지 않냐 뭐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일시불 35억을 받으시겠어요? 매월 평생 1,00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예.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무거나 좋지. 그렇잖아요. 아메이를 나중에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좋아, 뭐 에메랄드가 되면 좋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PPT를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지금 뭐 저도 그냥 좀 약간 당황하면서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데 제 의도는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현명한 걱정을 하라. 이게 메시지죠.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잖아요. 이거 받을래, 이거 받을래. 굳이 이거를 뭐 꼭 선택하는데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거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시불 30억을 선택을 해요. 그 계산해도 나오잖아요. 1,000만 원씩 1년이면 뭐 1억이라고 보면 30년 동안 걸려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매달 나오는 데 있을 거였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30억 일시로 받아도 다 까먹으면 또 관리를 못하면 그것도 날아가는 거니까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저는 일시불 35억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지금 뭐가 맞냐고 서로 토론할 이유가 쓸데없는 쓸데없는 이렇게 뭐 좋은 제안이 왔을 때는 그냥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걱정이다. 이게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중간에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현명한 걱정을 하자. 내가 아메이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좀 지혜롭게 잘 할 것인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파이어족을 꿈꿨고 그래서 일찍 없는 그 자본을 끌고 모아갖고 사실은 회사 맨 처음 시작할 때 퇴직금 뭐 해갖고 한 500만 원 정도 있었나? 모은 것까지 해갖고 그 500만 원 무슨 사업을 해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자기 적금을 깨갖고 1,000만 원을 줬었어요. 그런 친구 덕분에 이제 겨우 그렇게 해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뭔가 내 사업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하라고 나한테 제안을 했는데 핑계 대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그걸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던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그렇게 했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도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도전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한다는 거는 스스로에게 자꾸 기회를 뺏는 거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 도전이라는 말은 약간 피곤한 그 뒤에 있는 책임, 뭐 의무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는 회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기회를 못 갖는 거고, 우리가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저는 기회가 없어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참 기회만 왔었으면 나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할 때 기회를 남이 주기를 기다리면 내가 되게 남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왔을 때 내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거 한번 해보자. 나한테 기회를 내가 주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시작을 했고, 나이키 창업자가 되게 겁쟁이들은 뭐 핑계 대면서 시작을 안 한대요. 그리고 좀 약한 사람들은 중간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시작도 안 하고 중간에 사라진 사람들의 결과까지 다 가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뭐 약간 겁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 그리고 약하긴 하지만 버티자. 그리고 남아있어 보자. 남아있으면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20몇 년을 이제 했으니까 결국은 중간에 사라지지도 않고, 저는 제일 안타깝고 제일 뭔가 내 스스로에게 붙이기 싫은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가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만 말자. 왜? 이게 해피엔딩 시나리오니까. 원래 해피엔딩 시나리오잖아요. 중간에 뭐 우여곡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끝에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연락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역전해갖고 뭐 역전했다 그러면 중간에 차라리 더 심하게 지고 있는 게 더 짜릿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라지려고. 저는 저 말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금과 옥조쯤 여기 있는 것, 뭘 하더라도 저런 마음으로 하자. 배터리 표시가 한 칸은 남아있네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는 게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라면 이런 거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아니고 언제 하느냐의 선택이다 이러는 거죠. 할까 말까 그러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되는데 그걸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의 고민이다. 그럼 빨리 하는 게 좋죠. 아메이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것과 지금 막 이렇게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수입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 플랜 B나 플랜 Z나 이런 거는 필수다. 예전에 제가 맨 처음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 야, 안 해. 이러면 안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가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좀 바빠.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떤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죠. 또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일은 빨리 끝나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냥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은 그게 아메이로 들어오면 하긴 하는데 지금은 내가 좀 일이 바빠서 지금 애가 어려서 내가 지금 그냥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그래서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라는 게 메시지고, 인디안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때 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때 가야 된다는 거지. 갈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가고 그냥 뭐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가야 될 때 딱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 가게 되는, 차가 끊어졌거나 말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엘미토 플러가 제가 결정을 내렸던 그 이유도 이거예요. 그때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필요 없고 빠른 자, 빨리 뭘 결정을 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시도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이 돌아간다. 이 책 말고 제가 빌 게이츠 책도 있고 생각의 속도라는 책, 거기서도 보면요, 속도의 문제예요. 빨리 해야 돼.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 머뭇거리고 내가 뭐 재고 짜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하려고 딱 보면 이미 끝났어. 유효기가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되는 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마음 갖고 일단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일 필요했던 거는 확신이었어요. 내가 여기 보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그게 자기 확신이래요. 확신. 근데 그 확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설득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네, 배터리는 다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아메이를 설득하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약간 그때 말로 긴가민가해. 그런 상태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말이 전혀 안 막힌다는 거를 제가 초반에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게 필요로 하겠다. 자기 확신.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이런 뭐 강의, 그 다음에 자료 뭐 이런 걸 예전에 이제 오디오를 좀 많이 들었으니까 오디오를 진짜 하루에 한 5개씩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계속 스스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딱 드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그 확신이 안 들었으면 주변에서 그런 어떤 야 그거 괜찮아 해봐 이런 얘기를 되게 고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데 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각자 소생이에요. 진짜 부부 사이에도 이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도 그거를 보장해 주거나 뭐 이렇게 확실하게 그거를 커버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미팅을 처음부터 엄청 그렇게 많이 나눴어요. 여기 오면 확신이 드니까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런 어떤 마음 갖고 살고 있었는데 아메이를 내가 뭐 안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지금 드는 그런 안 좋은 느낌.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모임 이런 것도 제가 이런 날씨 좋으면 어디 컨도 잡았다고 모여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런 걸 막 하던 사람인데 제가 그걸 아메이를 하고 나서 주말에 미팅하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변에 친구들 얘기가 조영은 요즘 왜 안 보이냐, 왜 요즘 잘 보이자고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초대했던 여기 친구가 있어요. 강의사님 같은 친구. 그 친구는 제가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제가 제 일을 하니까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오다 같은 것을 주면서 그렇게 뭔가 혜택을 많이 주니까 자기가 하지 못해서 여기 와서 한번 들었던 거죠. 듣고 나서 친구들한테 소문을 쫙 냈죠. 이제 제가 아메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양이 왜 요즘 안 보이냐 그러니까 조양도 야 양현이 걔뭐 저기 지금 아메이 한다고 저기 잠실에 가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제가 언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 들었지. 그 표현이 그게 되게 비아냥거리고 이러는 거죠. 뭘 쭈그리고 앉아서 강의를 들어. 그래서 그 친구 그다음부터 일도 하나도 안 줬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그때 소심한 복수였는데 나중에는 또 좋죠. 너무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미팅을 엄청 지켰죠. 그 미팅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는 가끔은 오늘 뭐 가기도 싫고 컨디션 안 좋고 또 오늘 뭐 집안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기분도 그런데 뭐 굳이 미팅 가기 싫어. 근데 그래도 억지로 하고 딱 하고 미팅 끝나고 나면 오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런 일이 나를 발전시킨대요. 그런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운동 같은 거. 하기 전에는 막 하기 싫은데 그래도 띠룩 들어가고 막 하고 나면 땀 쫙 흘리고 샤워하고 나면 오 잘했다 뭐 이런 거죠. 집안 청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기 싫죠. 그런데 하고는 딱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 그리고 정리된 상태에서 커피 한 잔 딱 이렇게
들고 소파에 딱 앉을 때 그 느낌 너무 좋죠. 저는 제가 이제 살림을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죠. 하고는 막 싶었는데 하고 나면 너무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도박 이런 거, 유흥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반대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러니까 미팅이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개의 경우는 물론 미팅을 막 하고 싶어. 그런데 하기 싫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고 제가 일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래서 제 첫 번째 레그는 이런 걸 통해서 넣었어요. 제가 끝나고 계속 이렇게 미팅 강의들을 일주일에 한 3번씩 막 이렇게 오니까 끝나고 나서 보통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내가 빠지니까 우리 같이 동업처럼 하던 사람이 진짜 왜 그렇게 가냐 좀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궁금하면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던가 그랬더니까 언젠가는 들어야 될 것 같고 동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그럼 가서 한번 들어는 줘야 돼 뭐 와서 들으러 제가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가서 들었는데 그날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제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제가 초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따라 나온 거지. 제가 미팅만 계속 왔다 갔다. 그 미팅만 왔다 갔다 하면 사업이 된다고 미팅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돼요?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고 그쪽 그룹에는 에메랄드 한 5조 정도 있어요. 제 전체 그룹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볼륨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제가 그냥 미팅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지만 이 느낌이죠. 첫 번째 느낌은 외로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변에서 뭔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전혀 취급당하지 않아야 될 취급을 받는 것 같고 감히 나에게 뭐 이럴 그런 대상이 나한테도 막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그걸 제가 딱 알게 된 게 뭐냐면 책에서 이걸 딱 봤어요. 성공의 첫 번째 느낌은 외로움이래요. 아, 내가 외롭다? 그럼 내가 성공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 내가 평범한 다수에서 용기 있는 소수가 되는 거고 그가 투자든 비즈니스든 마음 편한 쪽에 갈래? 성공 있는 쪽으로 갈래? 안 하면 마음 편해요. 마음 얼마나 편해. 뭐 주변에서 그런 거 내가 의식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한데 이게 아메일 하면서 마음은 불편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왜 남들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길을 가냐고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으면 실제로 그 편한 길에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 들여다보면 그 편한 길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 길이래. 보여지기에는 반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프레임을 딱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왜 그런 길을 가냐고 물어보면 그 길이 제일 쉬운 길이니까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길이라고 가는데 제일 험한 길로 자기가 모르게 이제 들어가고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그렇게 막 경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느낌이 외로움을 저는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좋은 느낌이야. 그렇게 하면서 즐겼죠. 그게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뭔가 약간 짜릿한 그런 느낌도 오던데요. 그 약간 뭐 변태 같은 성향인지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주는 그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 평균과 멀어지는구나. 내가 뭔가 조금 특별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포기를 포기했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이거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되게 막 열심히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사실 많이 함부로 안 알렸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 맞는 방식이었어요. 저에게 맞는 방식인 거예요. 막 이렇게 알려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막 알리다가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그거 뭐 자존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걸 다 건드렸을 때 아무리 좋아도 안 해 하고 탁 엎을 것 같은 걸 저는 알거든요. 뭔가 저에게 안 좋은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게 되면 아메이도 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 썼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아메이를 제가 키웠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것에 제일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비즈니스를 했고 그래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하는 것도 태도잖아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자꾸 피하는 것도 버릇이에요. 조금 안 되면 물러서고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말고 이러는 것도 그게 한두 번은 그걸로 인생이 결정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어떤 상황은 오니까. 근데 그게 나의 태도가 되는 그 상황이 되고 그게 나의 어떤 전반적인 자세가 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걸 되게 제가 아메이는 부정 요소가 들어올 게 되게 많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긍정 요소가 들어올 걸로 저는 중무장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저는 훈련이 많이 된 게 웬만한 걸 저기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그 훈련이 돼 있어서 뭘 봐도 이렇게 약간 지금 아메이를 이렇게 보면 아메이도 뭔가 내가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니까. 회사를 봐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자꾸 키우면 내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태도가 되고 태도가 되면 결국은 인생을 좌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미팅에 제 친구가 회사에서도 엄청 일 잘하고 이런 친구 한 명 초대했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 한 분을 초대했어요. 두 분을 다 초대를 하게 됐죠. 제가 초대를 막 시작하기 전에 초청한 게 똑같은 강의를 듣고 끝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시는데 제 친구는 뭐 따지더라고요. 지가 뭘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뭘 하고 뭐 어쩌고 막 따지는데 옆에 있던 그 가정주부는 그냥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좋아 보여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내 친구는 막 그러고 결국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내 친구는 안 하고 이분은 해서 그분은 사파이어가 됐죠.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게 아메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는 우리가 다른 일에서도 5배를 못 뛰어넘는데요. 5배 정도 차이가 뭐 대개 경우 평균으로 보면 맥시멈이에요. 태도의 차이는 100배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아메이 제품을 제가 너무 뒤에 보면 제품을 사랑하기라고 돼 있는데 제품을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남자니까 남자 혼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품 이런 게 아이템의 특성상 남성 사업과 좀 불리하죠. 그래서 제품 이런 건 조금 좀 뭐랄까 뒷전으로 그래서 플랜 위주로 해가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제품에 눈을 뜨면서 비즈니스가 확 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전단지도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제품 소비자를 한 명 제가 만나면서 거기서 연결돼 나온 게 세 번째 사업가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이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그 제품이 소비자가 연결이 돼서 결국은 또 하나의 사업자가 거기서 나왔고 그게 이제 세 번째 파트너가 된 거죠. 제품이 좋은 거는 뭐 우리 저희 그 시골에 저는 강릉 출신이거든요. 강릉에 저희 그 마을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평균 나이가 지금 연세가 거의 뭐 80대 중후반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시는데 거기서 아메이 제품이 엄청 잘 나가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메이 거기 가고 뭐 양치하고 이럴 때 치약 쓰고 우리 어머니만 쓰실 때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신입이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이. 70대 한 중반쯤 되는 분이 노인회관에서 젊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아메이 사업을 좀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아메이 치약을 보더니까 이거 아메이 거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이 아메이 한다. 그래서 뭐 아메이 잘 하냐 그래서 뭐 아메이 다이아몬드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저희 다이아몬드 얼마나 대단한 건데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더니까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아메이 좋은 걸 거기서 얘기해갖고 주문이 누가 아메이 제품이 비싸다 그래요. 치약을 그 노인 거기 회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치약을 써요. 그리고 더블 X는 안 드시는데 비타민 C하고 칼멘티를 그렇게 잘 드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정 매출이 엄청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는 엄청 좋으시죠. 왜? 뭐 주문 받았다 필요하다고 이제 전화하면 제가 물건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 완전 꿀이죠. 그러니까 주문을 엄청
받으십니다. 저는 뭐 주문에 따르면 저는 너무 또 아유 반가워하고 제품 보내드리고 여러분 돈 받아서 용돈 쓰시고 그래서 그 돈도 꽤 짭짤하시네요. 제품이 좋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비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뭐 팔로업이고 뭐 대고 한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그렇게 제품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베 비즈니스 잘 된다는 느낌보다는 안 된다는 느낌이 항상 많은 비즈니스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응원단장이 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응원단장이 되는 게 뭐냐면 응원단장의 역할은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가 사실 필요로 한 거죠. 잘 안 될 때 관중이 될 것인가, 응원단장이 될 것인가. 게임을 지고 있거나 너무 못하면 관중들은 뭐 욕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응원단장은 끝까지 응원해요. 어떻게든지 용기를 주고 뭔가 그래도 지고 있는데 격려를 해주려고. 그게 보통 스폰서들의 역할이죠. 우리의 스폰서들은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잖아요. 내가 나에게 그런 응원단장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안 될 때 그냥 자꾸 콧바뜨리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응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되게 계속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으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큰 리더분들처럼 안 해도 잘 되는 날이 오겠죠, 우리에게도. 저는 그런 맛을 조금씩 느껴요.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정말 심하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 된다는 느낌이 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메이 하면서 생기는 다른 위험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지,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만 잘,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무엇이 우선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그런 작은 어떤 감정적인 것에 내가 그게 빠져갖고 그것 때문에 막 본질 자체가 흔들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죠. 그들이 수백 번 당신을 용서할 것이지만 지쳐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삶 속에서도 있고, 아메이 사업 속에서는 스폰서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가끔은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용기를 주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서로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반응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죠. 제가 네 번째 파트너는 이런 일관성,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학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가니까 그냥 뭐 제품을 가끔 썼는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 맨 처음에 와갖고 다 될 것처럼 거품 물고 그러는데 몇 년 못하고 다 그만두니까 그래서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그러는데 제가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학원이라는 게 학생 수 줄어들면 스트레스 받고 점점 이제 그 학생들이 줄어드는 게 현실이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계속 똑같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이 비즈니스 모습을 보면서 나와서 이제 또 네 번째 파트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그런 무식하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식, 쉴 식자를 써갖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능력을 키워서 못하는 걸 해서 뭐 이렇게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데 능력을 키워서 더 빨리 달린다든가, 아니면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을 만큼 근육을 키워서 더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러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한 비즈니스죠. 제가 다섯 번째, 그러니까 숫자로는 다섯 번째인데 지금 레고로 한 세 번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제가 엔진 오일을 갈러 우연히 카센터에 갔었죠. 구석에 이렇게 에로시 희석통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거 아메이 거네요. 그랬더니까 그다음부터 표정이 병이 안 좋아지면서 귀찮게 할 것 같다는 표정을 저한테 딱 지웠어요. 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리고 별로 그날은 그래서 엔진 오일만 갈고 왔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왔어요. 진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집 근처니까 들락날락 할 때마다 들어가서 차 고칠 일 있으면 가고, 뭐 와이퍼 깨끗한데도 와이퍼 갈아달라고 그러고 뭐 계속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 한 10개월 지났나 그분이 드디어 예전에 자기 얘기를, 자기가 90년대쯤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한 SP까지 했었고 지금은 그냥 가끔 필요하면 제품만 쓴다고. 제가 그렇게 계속 한
8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들락날락 하면서 오늘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고 뭐 제가 아메이 커피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커피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진짜 그냥 쉼이 없는 거죠. 계속 한 거죠. 그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장님하고 하면 한 번은 해보고 싶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시다. 그러고 나서도 또 한 5개월 또 걸렸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도 계속 제가 쉼 없이 했죠. 저는 그 교훈을 저희 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거든요. 아침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가 될 때까지 한 5, 6개월 정도 돼요. 중간에 뭐 근데 농사라는 게 모내기 하고 나서 중간에 뭐 풀 한 번 뽑아지는데 그 제초제나 살충 이렇게 그다음에 벌리 약 중간에 여름쯤에 농약 한 번 치고 가을에 이제 가을 버지하면 대충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벼농사는 매일 아침마다 논을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비를 막 맞고 들어오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뭐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둘러서 들어오는데 뭘 그렇게 오늘 같은 날은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벼는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라. 그 얘기가 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라. 그런데 가을이 되면 우리 집 농사가 옆에 논보다 훨씬 잘 돼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심,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가 제가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팅에 이렇게 한번 왔다 가는 게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와서 강의 듣고 뭐 그러고 가는데 그게 쌓여서 결국은 사업이 되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이제 결실로 이어지는 걸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레그가 나왔고 그렇게 하면 그 지성이 이제 누군가를 감동을 시키는 거죠. 감천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과정은 지나갔고 결과는 결국은 목표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은 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으면 기회만 줬으면 그 기회 받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 성장을 하려고 하면 목표를 딱 잡아야지 성장의 기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력도 끌어내야 되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능력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너무 맞죠. 그러니까 나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안 되고 저는 에메랄드까지는 조금 빨리 된 편인 것 같아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때 기준으로도 빨리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빨리 성장할 때라 갖고 어쨌든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수입이 좀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해갖고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저는 엄청 지금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런 것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강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되지 말고 5 되고 꽉 찬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러면 수입은 다이아몬드하고 거의 뭐 비슷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뭘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걸 안 해도 되잖아. 약간 이런 마음 솔직히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은 이제 물론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딱 가지고 오랫동안 저 10년 이상 그렇게 뉴핀이 못 되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되는 데까지 한 17년 걸렸으니까 완전 지지나도 상지지나였죠. 그럴 때 그냥 어느 날 내가 다이아몬드 돼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를 딱 계속 갖고 도전 딱 했죠. 도전을 하고 나니까 제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때 6번째 레그. 사실은 6번째 레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10몇 년 했으니까 소비자도 있고 이런 소비자들 가지고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아파트 상가에 그래도 아메이 하면 조양현 이런 게 그 상가에서 소문이 좀 퍼져서 거기서 소개가 나왔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6번째가 나와서 도전하는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잘 된다는 거를 계속 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 그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일 빨리 증명하는 건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뭐 뉴핀되고 이러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여행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암에 여행을 가는 게 제일 빨리 보여주는 거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여행이 제일, 그러니까 여행을 빨리 도전하고 여행을 가셔야 돼요.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주변에서 저한테 아까 뭐 그 아프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최고의 복수는 그냥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그냥 굳이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 그냥 제일 그게 통쾌해. 그러니까 썩은 과일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떨어져요. 그거 막 저거 썩었는데 떨어뜨리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고. 독수리한테 유일하게 덤비는 그 버장머리 없는 새가 까마귀 떼래요. 그 독수리한테 잽이 되겠어요. 근데 떼로 덤비니까 덤빈대요. 독수리한테 까마귀 떼는. 까마귀들이 되게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높대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덤비는데 독수리는 그때 상대를 안 한대요. 그냥 계속 올라가대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까마귀들이 막 쫓아가다가 결국 일정 수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간대요. 그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굳이 뭐 그런 거 상대하고 일일이 그걸 뭐 그게 아니고 앉아봐 수입이 역전이 되는데 왜 피라미드 뭐 이런 얘기 굳이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주면 나중에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되고 그게 뭐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 증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1.0, 2.0, 3.0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1.0일 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서 그냥 그래도 뭐 엄청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르지 않는 지갑을 가지게 됐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것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고 건강도 괜찮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친구들도 주변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좀 끼치는 것까지 이런 거를 이제 아메이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결과로 되게 그거 한 게 이제 여행이죠. 아메이 여행지들이 있는데 제가 아메이를 통해 갖고 한 여행 폴더 뒤에 보면 여행 폴더가 보이는데 지금 안 보여서 여행 폴더를 이렇게 보니까 한 30개 정도 돼요. 제가 아메리카에서 30군데 여행을 갔다 왔어요. 진짜 많이 갔던 거예요. 거의 해마다 갔고 코로나 때 빼면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대고는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했었으니까 이쪽에 보이는 사진이 하와이 첫 여행 때 02라고 돼 있죠. 그때는 이런 우리 디지털 형태의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형태. 그래서 이나지에 02라고 찍혀 있어요. 하와이 어떤 해변에서 찍은 거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작년에 케언즈 여행 갔을 때 비슷한 바닷가에서 요트 앞에서 찍은 옷도 뭐 수준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스타일로 너무 신기해갖고 이 두 개 사진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제가 많은 곳을 좀 여행을 했고 뭐 이런 그 좋은 사람들과 계속 더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는 남아있으면 되는 거죠. 남아있을 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다 그런 결과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요즘 이제 꽃이 많이 피기 시작하는 엄청 많이 피는 되게 꽃이 봄에 피죠. 그래서 나는 꽃이 아닌가? 나는 안 피니까. 나는 뭐 개나리도 피고 뭐 이제 뭐 진달래, 벚꽃 다 폈는데 나는 왜 꽃이 안 피지? 그 드라마 대사에 나오잖아요. 넌 코스모스야. 가을에 피는 꽃이라는 거죠. 봄에 피는 꽃을 보면서 내가 가끔 저도 그랬어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맨 처음에는 안 되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되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다이아몬드 될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나는 남자 혼자 하니까 다이아몬드까지는 못 되나 보다 뭐 이런 스스로에 대한 변명거리도 막 찾았고 나는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거죠. 봄꽃만 해도 뭐 산수유 이런 게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뭐 벚꽃 피고 그 다음에 철쭉 피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핀단 말이에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뭐 동백 이런 건 겨울에 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막 핀업 해갖고 성장하는 거 보면서 나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성공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결국 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제가 기다리면 결국 되는 거지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언젠가 피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내 때가 오면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던 다이아몬드가 내 때가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런 순간이 모두에게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유튜브 뭐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계속 영상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 다 갇혀버리는 거죠. 그 알고리즘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알고리즘에 빠지면 진짜 이렇게 사람이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별하게 내가 아메이 영상 아닌 거는 다른 영상들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검색해보거나 하면 시청 기록을 다 지워요. 그 알고리즘은 시청 기록 때문에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시청 기록을 다 지우죠. 알고리즘에 안 빠지기 위해서. 편향된 생각을 가지면 기준이 잘못하면 왜곡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어떤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의 생각 알고리즘이 돼서 결국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 나는 주로 걱정, 고민, 부정적, 소극적 뭐 이런 불평, 불만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희망과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점점 이제 나는 못해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내가 생각 알고리즘은 내가 설계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아까 세렌디피티 코드처럼 그런 환경에 나를 자꾸 갖다 놓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너무 소중하죠. 이런 자리는 나의 알고리즘을 계속 이게 어떤 본능에 맡겨두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되는 거니까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좀 태도 그게 아메이 사업에서는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전과 성공으로 계속 연결이 됐을 때 내가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항상 말을 하죠. 요즘 껄무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할 걸, 그때 살 걸, 그때 뭐 껄껄껄 계속 한다 그래서 껄무새라고 그러죠. 앵무새가 왜 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고 얘기하듯이 그 껄자를 계속 반복해서 써서 껄무새라고 해요. 껄무새들이 엄청 많죠. 작년 봄에 삼성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는 걸 그 얘기 엄청 많아요. 금도 샀어야 될 걸. 제가 그분들한테 1년 뒤로 돌아가면 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산대요. 못 사실걸요? 왜? 생각 알고리즘이 그쪽에 계속 안 산 이유가 있어요. 못 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변화를 안 주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살 거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껄무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기회는 계속 오고 기회는 앞으로도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계속 손짓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지금의 나의 어떤 그 생각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걸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렌디피티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나의 태도에 의해서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늘 말을 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지금 여기서 아메이 하자고 얘기하면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그때 네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 할 걸.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이라도 해도 돼. 그때 했어야지. 지금은 너무 아쉽잖아. 내가 5년 후에 너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또 그때라도 할 걸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다. 그럴 것 같아. 안 바뀌어요. 그거는 옆에서 보여줘도 인정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바꾸려면 이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 틀을 누가 바꾸겠어요? 스스로 바꿔야 된다니까. 뭐 뒤통수 때려 바뀔 것 같으면 뒤통수를 100번이라도 때리죠.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 야 그때 너가 그렇게 자극을 줘서 그때라도 했던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아쉬움으로 돌아보는 그때가 아니고 만족으로 다행으로 돌아보는 그때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아메이를 하면서 너무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도 많은 에너지 받고 이런 그 에너지가 또 제 비즈니스에 5년 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여기 함께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5년 쯤에 들어서 그때 용인 외대에서 그 좋은 곳에서 그냥 우리 같이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PPT를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조금 사실 표정 관리는 했지만 당황하면서 스피치를 했어요.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같은 또 사업하시는 뭐 동지들이니까 또 그 부분 너그럽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